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로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관점에서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최근에 나온 이슈들, 애플 카플레이 도입 추진, 슈퍼차저에 붙는 경쟁사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보택시 전쟁 등등이 테슬라 주가를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애플 카플레이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테슬라 차주들이 제일 많이 했던 불만 중 하나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국산차 수입차일 것 없이 웬만한 차들은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지원이었는데 테슬라는 끝까지 자기들 인포테인먼트만 고집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내부에서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위한 개발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테슬라와 아이폰 유저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 4명 중 1명은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지 않는 차는 사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즉 테슬라는 우리는 다르게 갈 거야 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앱 생태계를 직접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소비자 니즈까지 받아들이면서 편의성과 자기 색깔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테슬라 오너들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카플레이가 안 돼서 망설였던 잠재 고객 유입이 가능하게 되겠죠. 핵심은 우리가 쥐고 가되 유저가 원하는 건 과감히 열어주자 라는 마인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텔란티스가 NACS 규격, 테슬라의 북미 충전 규격을 채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쟁사들도 테슬라의 충전 생태계에 올라탄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프와 다츠 같은 브랜드 전기차들이 앞으로 북미, 일본, 한국 등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28,000기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 인프라는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우리 차만 쓸 수 있는 독점 충전소에 머무르지 않고 전기차 표준 인프라 쪽으로 진영을 넓히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충전 요금 몇 푼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EV 생태계에서 테슬라가 플랫폼으로 올라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미국 자율주행 로보택시판이 진짜 뜨겁습니다. 구글 웨이모와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 그리고 우버까지 나서서 자율주행 시장 경쟁이 활발한데요. 자,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로보택시시다. 이제는 실험이 아니라 본격적인 규모 전쟁에 들어섰다라는 신호죠. 그럼 여기서 테슬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테슬라는 지금 텍사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모델 Y 기반 로보택시를 제한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전 요원이 동승하고 있고 웨이모처럼 완전 무인 상용화는 아니죠. 그런데 테슬라의 강점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웨이모와 죽스, 우버는 특정 도시, 특정 차량, 특정 구역의 서비스를 깔아나가는 방식이라고 하며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도로 위에 수백만 대의 준비된 하드웨어를 깔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만 되면 그 차들이 한순간에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되고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AI 플랫폼이 됩니다. 이게 테슬라 기술의 무서운 점이에요. 한 도시에 500대 돌리는 테스트가 아니라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잠재 로보택시. 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회사는 지금 테슬라가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이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는 한국.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 X 계정에 이 문구와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고 골목길을 돌아 나가고 주차까지 능숙하게 해냅니다. 물론 이 감독형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무인 단계는 아니죠. 한국 도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골목길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버스 전용차로 등등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습 데이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각 나라에서 데이터를 쌓아가며 이 FSD 알고리즘은 더욱 고도화되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데이터 면에서 다른 완성차들과는 격이 다른 수준의 규모를 계속 쌓아가게 될 겁니다. 애플 카플레이 도입 준비, 슈퍼차저 NACS 표준, 미국 로보택시 전쟁 등등 물론 이 모든 게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발 AI 조정, 금리, 거시 환경, 단기적인 공포 심리 때문에 테슬라는 언제든 다시 $400 아래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봇, 충전 인프라까지 이 모든 영역을 동시에 이 정도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회사는 지금도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다. 시장은 결국 진짜 기술을 가진 회사에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FSD가 더 깔리고 로보택시가 도로 위에서 실제로 돌기 시작하고 옵티머스가 공장과 물류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 시장은 다시 테슬라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일수록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자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 대의 GPU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 등 모두 얽혀있는 복합 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 기업인 버티브를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서포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 옵티머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같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 칩과 슈퍼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